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리의 코드를 짜맞추다 코드 UR 피직스 김동우입니다. 네, 오늘은 12강 전반사와 광통신 파트에 대해서 나가봅시다. 전반사와 광통신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전반사와 광통신 파트는 저번 시간에 한 내용 파동의 굴절 파트에서 조금 더 그냥 나아간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왜냐면 그냥 파동의 굴절에서 굴절각이 점점 커지다 못해 임기각에 도달하게 되고 그것보다 조금 더 초과한 각을 입사해주면 전반사가 된다라는 내용이 전부니까요. 그쵸? 그래서 저번 시간 강의를 조금 복습을 잘 하신 다음에 이번 시간 강의를 들으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봅시다.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단색광 P, Q, R을 입사각 세타로 에지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B로 입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A와 B의 경연에서 굴절해서 B, C에서 전반사 한다고 주고 있네요. 그래서 전반사. 그럼 봐봐. 가다가 법선으로 꺾이지, 그치? 그러면 A가 빠른 매질이라면 B는 느린 매질일 겁니다. 그쵸? 그러면 B와 C 사이에선 전반사 한단 말입니다. 그쵸? 전반사 하니까 B보다는 C가 빠르겠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A가 빠르냐 C가 빠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누가 더 빠를까? 그냥 대충 생각하기엔 B랑 C랑 전반사 하니까 C가 더 빠르겠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렇게 보시면 되죠. 봐봐. 잘 봐봐. 여기도 이렇게 법선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법선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각과 요각, 요각과 요각은 무슨 각으로 동일합니까? 엇각으로 동일하죠. 그쵸? 엇각으로 동일하니까 얘를 무슨 각이라고 해볼까? 세타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너무 그림이 안 보이니까 자, 다시 한번 법선을 정확히 그리고요. 법선을 정확히 그리면요.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각일 거라고. 그쵸?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각이니까 얘는 똑같은 입사각으로 입사하면은 전반사고요. 광선 역진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입사해도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광선은. 그치? 그러면 똑같은 각으로 입사하면 얘는 전반사를 못하죠. 전반사가 잘 되기 위한 조건은 두 마리의 굴절 차이가 크면 클수록, 즉 속도 차이가 클수록 전반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C가 더 빠른 매질, 빠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기억!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A가 좀 더 느리니까 굴절률은 좀 더 크겠죠. 니은 Q는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야, 이 입사각보다 더 큰 입사각으로 입사한대. 그럼 당연히 전반사 하겠죠. 지금 R은 B와 A의 경계면에서 전반사 하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쵸? 잘 보세요. 만약 세타로 입사했다면 분명 법선 쪽으로 굴절이 되긴 될 겁니다. 그쵸? 법선 쪽으로 굴절이 될 건데 얘보다 더 굴절될까? 얘보다 덜 굴절될까? 얘보다는 더 굴절되겠죠. 왜? A에서 B로 세타를 입사했더니 요만큼으로 굴절되잖아. 그치? 그러면 굴절률 차이가 더 많이 나는 C에서 B로 세타로 입사하면은 이 각은 얘보다도 작아야겠죠. 그쵸? 그러면 B에서 A로 입사하는 각도 얘보다도 작아지게 됩니다. 그쵸? 입사각이 작아진다는 거는 전반사하기에 더 불리한 조건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도 전반사를 안 하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전반사를 더더욱이 안 하겠죠. 그래서 디귿은 땡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닮은 꼴 문제 봐봅시다. 닮은 꼴. 자, 닮은 꼴 문제입니다. 똑같이 P, Q, R을 각각 A에서 B, B에서 C, C에서 B로 입사를 시키고 있고요. 세타 각들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P는 A와 B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고요. Q는 세타로 굴절하고 여기서 입사하고 있네요. 그쵸? 한번 봐봅시다. 일단 전반사하니까 A보다 B가 빠를 겁니다. 그쵸?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야지 전반사를 하니까. 근데 보시면 얘는 가다가 이렇게 굴절하는데요. 법선 쪽으로 꺾여요. 그러니까 B보다도 C가 느리다는 거야. 그럼 또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야 돼? A와 C를 비교할 차례죠. 그쵸? 근데 광선 역진의 원리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가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죠. 그쵸?
그러면 세타로 입사해도 전반사를 못하네요. 즉 A와 B의 굴절률 차이가 B와 C의 굴절률 차이보다 많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가 엄청 느린 거였으면 C가 그거보다 좀 덜 느린 거겠죠. 그죠? 기억, 굴절률은 A가 더 느리니까 더 클 겁니다. 니은, Q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빠르네요. 디귿, R은 전반사냐 묻고 있는데 지금 이거랑 똑같잖아. 광선 역진의 원리에 의해서 얘랑 똑같은 각으로 가요. 이거 똑같을 거라고. 그치? 전반사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2점 문제 들어가 봅시다. 2점 1번. 그림과 같이 반원형 수조에 물을 채우고 단색광을 비추어서 물에서 공기로 입사각이 45도가 되게 입사시켰더니 1부는 반사, 1부는 굴절이라고 합니다. 그쵸? 가다가 경계 쪽으로 꺾였으니까 너가 빠른 매질, 너가 느린 매질이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요건 기억해 놓자. 빛은 어디에서 제일 빨라요?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기체, 액체, 고체 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체에서가 액체에서보다 빠르겠죠. 그쵸? 기억, 굴절률은 물이 더 느리니까 굴절률은 더 클 겁니다. 니은, 속력은 물에서가 작죠. 지금 물과 공기에서 45도로 입사해도 임계 안 했잖아. 전반사 안 했잖아. 그러니까 임계각은 당연히 45도보다 크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림과 같이 단색광 P가 매질 A와 B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답니다. 전반사 한다는 거는 너가 느린 매질, 너가 빠른 매질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A와 C에서는 일부 굴절, 일부 반사라고 합니다. 그쵸? 그럼 봐봐. 세타 제로로 입사했더니 전반사, 세타 제로로 입사했더니 굴절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보시면 경계를 꺾이긴 꺾였으니까 A보단 빠를 거야. 근데 전반사 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러면 A와 B 차이보다 A와 C 차이가 더 굴절률 차이가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B를 빠빠라고 하면은 C를 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와 C는 늦빠 차이지만 A와 B는 늦빠빠 차이니까 전반사를 하는 겁니다. 그쵸? 기억, A와 B의 임계각은 세타 제로보다 작죠. 임계라는 거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경계면이 있으면은 얘가 광선이 진행하다가 정확히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지점을 이때 이 각을 임계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전반사를 한다는 거는 임계각을 초과해서 입사한다는 거예요. 이상이 아니라. 임계각 초과가 전반사를 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임계각은 세타 제로보다 작을 겁니다. 니은, P의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작죠. 지금 굴절률은 B가 더 빠르니까 B가 속력이 더 크니까 굴절률은 B가 더 작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그림 가는 단색광 P가 A에서 B로 세타 1으로 입사할 때 A, B의 경계에서 1부 반사, 1부 굴절. 여기는 전반사, 그 다음에 여기도 전반사네요. 그죠? 니은, 전반사. A와 B 사이의 임계각이 세타 C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A와 B 사이의 임계각이 세타 C다. 봐보자. 가다가 경계 쪽으로 꺾입니다. 그쵸? 그럼 A가 느린 매질이라면 B는 빠른 매질이긴 해요. 그쵸? 근데 A와 B에서 세타 2로 입사했더니 전반사일 때, 그치? 그러면 당연히 세타 2가 세타 1보다 크다는 거고요. 당연히 세타 2가 임계각보다도 큰 거겠죠. 그 다음에 세타 1으로 입사했을 때는 임계도 못했으니까 요런 관계를 지니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게 되면은 세타 1으로 입사해도 전반사인데 이렇게 조그만한 각으로 입사해도 전반사하는 거 보니까 A와 B 차이보다 C와 B의 굴절률 차이가 더 많이 나겠다. 즉 C가 느리고도 느린 매질, 느는 매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억, 굴절률은 A가 속도가 더 느리니까 큽니다. 니은, 세타 2가 제일 커야죠. 땡입니다. 디귿, P의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네요. 답은 기억, 디귿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봅시다. 4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단색광 X, Y가 매질 A에서 반원형 매질 BC로 동일한 입사각으로 입사하고요. A에서 B로 입사한 후에
X는 여기서 입사해서 어떻게든 이 경계면에 닿는다는 거야. 경계면에 닿는다고. 그런 거는 봐봐. 가다가 법선 쪽으로 꺾인다는 거죠. 만약 경계적으로 꺾이면은 이 B와 C의 경계면에 있는 점에서 도달을 못해요. 그쵸? 그러니까 법선적으로 꺾이는 걸 봐서는 A가 빠른 매질, B가 느린 매질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보시면요. 얘는 가다가 얘도 법선적으로 꺾이네. 그치? 그럼 너도 느린 매질인데 B와 C를 비교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다. 그치? 근데 가다가 전반사인데 너가 더 빠르구나. 그러니까 C가 느리고도 느린 매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잘 보세요. 만약 여기 각을 뭐 그냥 세타1이라고 할까요? 세타1? 그럼 잘 봐봐. 얘가 꺾이게 되면요. 세타1보다 작아야 돼? 세타1보다 커야 돼? 바에서 는으로 갈 때 세타1만큼 꺾였다고. 요만큼 꺾였다고. 그럼 바에서 느로 갈 때는 덜 꺾여야 되죠. 덜 굴절돼야 되지. 굴절률 차이가 덜 하니까 덜 굴절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굴절되는 것보다 덜 굴절돼야 된다고요. 그죠? 덜 굴절되는 거. 요게 맞다는 거죠. 요게. 요렇게가. 맞지? 그러니까 요 각은 세타1보다는 큰 각이 되겠죠. 덜 굴절되니까. 맞죠? 물어보는 거 좀 봅시다. 기억. 굴절률은 A가 C보다 작습니다. 더 빠르니까. 니은 B와 C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 제로보다 작으니까 세타 제로에서도 이미 전반사 하는 거겠죠. 디귿 X가 A에서 B로 입사한 후 B와 C의 경계면에 도달할 때는 얘보다 덜 굴절되니까 P 이후에 여기쯤 도달할 거라고. 여기에 도달하겠죠. 그렇죠? P보다 오른쪽에 도달할 테니까 O와 P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5번 봅시다. 5번. 그림은 단색광 P가 매질 ABC에서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코어와 클래딩을 각각 AB, AC로 만들고 코어에 입사시킬 때 임계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봅시다. 경계입니다. 그럼 바로 빠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A와 B 사이에서 지금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 A와 C 사이에서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 당연히 A와 C 사이에서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죠.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임계가 되기, 즉 전반사각이 유리한 조건인 거고요. 그럼 임계각이 좁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각으로 입사해도 임계해버릴 거라고. 즉 세타2가 더 작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 굴절률은 제일 느린 애가 제일 크니까 A가 B보다 큽니다. A와 C로 구성된 거에서 느린 게 코어여야 되니까 A가 코어입니다. 그 다음에 세타1이 더 커야 돼요. 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 그림 가는 매질 AB로 이루어진 광섬유에서 단색광 P를 공기에서 매질 A로 입사각 세타 제로로 입사시킨다고 합니다. 나는 매질 C에서 B로 이루어진 광섬유에서 똑같이 세타 제로로 공기에서 입사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A와 B에서는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 굴절이고요. C와 B에서는 전반사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사할 때 반사각이 세타2, 세타1이라고 알려준 거는 반사각과 여기각은 똑같겠죠. 그쵸? 이 각과 이 각이 각각 세타1과 세타2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맞죠? 맞잖아. 사실상 반사 법칙에 의해서 반사각은 똑같아야 되니까. 그쵸? 자, 요거는 우리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이게 옆면 입사각의 최대각이라는 문제입니다. 옆면 입사각의 최대각. 일단 한번 봐보자. 지금 보시면은 세타 제로로 똑같이 입사하니까 얘는 여기까지밖에 못 꺾고요. 얘는 여기까지 나갔어요. 그쵸? 누가 더 많이 꺾였어? 가다가 얘가 더 많이 꺾였죠. 그쵸? 얘가 더 많이 꺾였어. 그러면 공기가 예를 들어 빠른 매질이라고 치자. 왜냐면 법선적으로 꺾이니까 일단 공기가 제일 빠르긴 하거든. 그치? 그러면 A로 가면 갈수록 공기에서 A로 간 거랑 공기에서 C로 간 거랑 얘가 더 많이 꺾였으니까 너가 더 느린 매질이고 너가 그나마 덜 느린 매질이라는 거죠.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많이 꺾인 거지.
그지?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요 각이 굴절각이잖아. 굴절각이 작아집니다. 더 많이 꺾이면 굴절각이 작아진다고. 그러면 이 코어와 클레딩 사이에서 들어가는 입사각이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왜? 요거 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이 작아지면 요 각이 커져야지. 그치? 요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와 봐봐. 이 각이 지금 작아졌죠. 그쵸? 그럼 요 각은 증가해야 됩니다. 즉 코어와 클레딩 간의 입사각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전반사하기가 더 유리해지겠죠. 오케이? 기억. 굴절률은 공기가 A보다 크다. 공기가 더 빠르니까요. 굴절률이 더 작을 겁니다. 니은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1보다 크겠죠. 세타1으로 가니까 일부 굴절, 일부 반사잖아. 임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임계각은 세타1보다 클 겁니다. 디귿 P의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네요. 다음 니은 디귿으로 가시면 되고 4번으로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옆면 입사각이 최대각 문제 조금 집중해서 풀어봅시다. 7번 그림 가와 같이 P를 A에서 C로, B에서 C로 세타 제로 똑같은 입사각으로 입사시켰더니 여기는 굴절, 여기는 전반사라고 하네요. 그쵸? 그럼 나는 코어와 클레딩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너가 느린 매질, 너가 빠른 매질이면은 C는 똑같이 빠른 매질일 거고 근데 굴절률 차이가 더 많이 나야지 당연히 똑같은 입사각으로 입사했을 때 전반사가 될 테니까 B가 느리고도 느린 매질, 느느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억, 굴절률은 A가 더 느리니까 큽니다. 니은, B, C 사이 임계각은 세타 제로보다 작겠죠. 세타 제로로 입사해도 전반사하니까. 지금 A를 이용해서 광섬유의 코어, 느린 매질을 이용해서 코어를 만들 때는 클레딩엔 빠른 매질을 놔야 되니까 무조건 C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B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어서 8번 봅시다. 8번. 광섬유에 대한 얘기네. 광섬유. 계속 보는 거죠. 코어 클레딩. 자, 빛의 공기에서 광섬유에 코어를 입사할 때 빛의 코어와 클레딩의 경계에서 전반사하면서 코어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입사각 세타를 광섬유의 수광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수광각. 수광각. 저 수광각의 최대값을 아마 물어보는 것 같죠? 봅시다. 기억. 광통신에서 이용되는 광섬유는 무조건 클레딩의 N2고 코어가 N1이면은 얘가 빨라야 되고 얘가 느려야 되니까요. 굴절률은 N1이 더 커야 됩니다. 기억이 맞습니다. 니은. 자, 잘 봐봐. N1분의 N2가 크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일단 둘 중에 누가 크니? N1이 더 크거든? 그런데 N1이 더 큽니다. 근데 N1분의 N2가 커지려면은 N2도 커져야 돼. 맞지? 다시. 자, N1이 N2보다 큰 상황이야. 그럼 우리 그냥 숫자를 넣어보자. 2분의 1보다 숫자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보다 숫자가 커지려면은 N1이 가만히 있으면 N2가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 숫자가 커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두 마리의 굴절 차이가 어떻게 돼요? 굴절 차이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즉 N1분의 N2가 클수록이라는 말은 굴절률 차이가 작을수록이라는 겁니다. 그쵸? 굴절률 차이가 작다는 건요. 전반사 되기 어떻다는 거야?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죠. 그죠? 전반사 되기 어려운 거니까 임계각은 점점 커질 겁니다. 그죠? 임계각은 점점 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세타의 최대값, 즉 수광각의 최대값을 묻고 있는데 수광각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봐봐. 만약 수광각이 커지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입사각이 커지니까 요 굴절각도 커지게 됩니다. 그럼 굴절각이 커져서 이렇게 입사하게 되면은 코어와 클레딩 간의 입사각이 줄어들게 돼요. 즉 수광각이 옆면 입사각, 수광각이 커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굴절각도 커지게 되고요. 굴절각이 커지게 되면은 코어와 클레딩 사이에 입사각이 작아지게 됩니다. 즉 만약 N1분의 N2, 즉 N1분의 N2가 클수록 굴절률 차이가 작아진다며 전반사 내기가 어렵다니까? 그러면은
전반사 되기가 어려우면은 임계할 수 있는 입사각이 커져야 돼요. 코어와 클래딩 간의 입사각이 커져야 된다고. 근데 최대값이 커지면은, 수광각의 최대값이 커지면은 코어와 클래딩 간의 입사각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타의 최대값은 작아지겠죠. 더 힘드니까 전반사하기.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 문제가 중요해요. 옆면 입사각의 최대각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네, 칠판 정리만 하고 이어서 3점 네 문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3점 문제 보고 맞춰보도록 합시다. 3점 1번입니다. 그리고 같이 P가 A와 B의 경련에서 전반사였대요. 전반사였으면 바로 느빠 써주시고요. 가다가 세타 제로로 굴절했다고 합니다. 가다가 법선적으로 그랬죠. 느겠네요. 맞죠? 근데 여기 굴절각이 세타 제로면요. 여기 입사각도 세타 제로겠죠. 그쵸? 왜? 엇각이잖아. 그죠? 근데 봐봐. A와 B 사이, 즉 느리고 빠른 매질 간의 임계각이 세타 제로래요. 그러면 느리고도 느린 매질과 빠른 매질에 세타 제로로 입사하면 전반사하겠죠. 그죠? 기억. 굴절률은 A가 B보다 큽니다. 더 느리니까. 니은 P의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네요. 디귿. P가 C에서 B로 입사할 때 전반사 합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바로 2번 가봅시다. 2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단색광 XY가 매질 A에서 각각 반원형 매질 BC로 입사한다고 합니다. X는 A와 B의 경계면에서 굴절하고요. B와 C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해서 쭉 가다가 C와 A에서 전반사한다고 합니다. 그쵸? 그럼 봐봐. 만약 너가 빠른 매질이고 너가 느린 매질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C가 느린 매질은 맞잖아. 느리고 빠르니까 전반사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전반사는 입사각이 몇 도래? 50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50도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잘 봐봐. 이 각도 50도인 거죠. 맞죠? 그러면 광선 역진의 원리라는 걸 좀 생각해 봅시다. 광선 역진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50도로 입사하면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가다가 법선 쪽으로 꺾이네. A가 더 느리다는 겁니다. 즉 B가 빠르고도 빠른 매질이구나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기억. X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습니다. 니은 지금 보시면 C와 A와 C의 임계각은 50도보다 작겠죠. 50도로 입사했을 때 뭐 했으니까? 전반사 했으니까. 그러면 A와 C의 사이의 임계각은 50도보다 작네요. 니은 Y는 5에서 전반사하냐? 50도로 입사합니다. 어디에서? 느리고 빠르고도 매질. 늦바에서 50도로 입사하면 전반사 했는데 늦바에서 50도로 입사하면 완벽히 전반사하겠죠. 왜?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니까 입사각이 똑같으면 무조건 전반사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3번 봅시다. 3번. 넘어가라. 3번. 그림 가는 클래딩과 코어가 각각 매질 A, B로 이루어진 광섬유에서 단색광 P가 전반사하면서 진행하는 모습이고 숑숑숑숑 전반사하고 있네요. 그럼 너가 느린 매질, 너가 빠른 매질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45도로 C에서 A로 입사하는데요. 굴절률이 B가 더 작대요. B의 속도가 더 크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러면 C는 느리고도 느린 매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너가 빠른 매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기억.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냐? 더 빠르니까 굴절률은 더 작겠죠. 니은. P의 속력은 B에선 느고요. C에선 느니까 B에서가 더 빠릅니다. 근데 지금 나에서 P가 C에서 A로 입사할 때 전반사 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그거는 요거 확인하시면 되죠. A와 B, 즉 늦바의 임계각이 45도래. 그럼 느늦바는 임계각이 45도보다도 작겠죠. 그럼 45도로 입사하면 전반사 해야죠.
맞죠? 그래서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4번입니다. 요게 여러분들 좀 어려워요. 어려워. 왜? 상대 굴절이라고 또 엮어놨거든. 또 사인이야. 사인이 나오면 여러분들 조금 어렵습니다. 잘 한번 봅시다. 그러면 코어와 클레딩이 각각 매질 A, B로 이루어진 광섬유에 단색광 P를 공기에서 A로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키고요. 단색광이 A, B 경계밀 전반사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죠? 대충 루트 3은 뭐 1.7 정도 되니까 속력은 너가 제일 빠른 거고요. 이렇게 씁시다. 공기 속력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A겠네요. 맞죠? A가 제일 느리고 B가 그 다음 빠르고 기억. 속력은 공기에서가 A에서보다 확실히 큽니다. 이제 니은부터 조심하셔야 되죠. A에서 B로 입사각 50도로 입사시키면 경계면에서 전반사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A와 B의 굴절률을 한번 봐보시면 돼요. 잘 봐봐. A와 B의 굴절률은 A의 굴절률 분의 B의 굴절률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됩니까? 루트 3분의 B의 굴절률 2분의 3이 되죠. 그쵸? 그러면 2분의 이게 아니잖아. 2루트 3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유리화 해주시면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쵸? 즉 2분의 루트 3이면은 사인 몇 도예요? 사인 60도죠.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사인 세타 C와 같은 겁니다. 즉 전반사하기 위해서는 임계각이 60도니까 60도 이상의 각으로 입사를 시켜야지만 전반사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게 갑자기 전반사각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는 거지. 자, 잘 봐봐. 우리 임계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보면은 경계면이 있고요. 가다가 임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게 입사각이 되고요. 굴절각은 요게 굴절각이 됩니다. 맞죠? 우리 상대 굴절이라는 거는 사인 R분의 사인 I로 구할 수 있었지. 그치? 근데 사인 R, 즉 굴절각이 90도이기 때문에 사인 90도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계하는 이 입사각이 I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게 사인 세타 C, 즉 임계할 수 있는 임계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 굴절률 구했을 때 나오는 그 값이 사인 90도분의 사인 임계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사인 60도라는 게 사실상 사인 세타 C, 즉 임계각이 60도구나라는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50도로 입사시키면 임계각보다 작은 각으로 입사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반사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디귿선지 봅시다. A와 B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기 위한 세타의 최대값은 45도보다 작냐라고 묻고 있잖아. 그치? 그거는 이거 활용하시는 거예요. 봐봐. 아까 A와 B 사이에서 임계각이 60도였지. 그치? 그럼 잘 봐봐. 이렇게 법선을 그리면은 요 임계각이 60도라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 공기와 A 사이에서 굴절각이 30도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저 굴절각이 30도보다 작아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전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 공기와 A의 굴절각이 30도보다 작아야지 A와 B의 입사각이 60도보다 커지니까 임계각보다 커져서 전반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공기에 대한 A 매질의 굴절률을 보시면은 1분의 루트 3이죠. 그렇죠? 루트 3이거든. 이거 뭘로 구할 수 있는 거야? 굴절각 사인 30도. 요거 보는 거야. 지금 30도일 때. 그러면 사인 30도 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인 30도 몇인데? 사인 30도는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뭐랑 같더라? 루트 3이랑 같을 때 아직 임계한다는 거야. 아직. 그럼 봐보자. 지금 보시면은 사인 세타가 몇이 되는 겁니까?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일 때, 즉 입사각이 60도일 때 뭐한다? 60도일 때. 저 세타가 60도일 때 임계한다라는 거예요. 임계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럼 봐봐. 얘가 30도보다 작으려면요. 세타 값도 60도보다 작아야겠죠. 입사각이 줄어들어야 굴절각도 줄어드니까. 맞죠? 그럼 임계하기 위한 세타가 60도니까 디귿 A, B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기 위한 세타의 최대값은 60보다만 작으면 되는 거야. 59.9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45도보다 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어렵죠? 요거 니은 디귿 선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어려웠던 4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전반사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동의 간섭이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제 반파장의 홀수배, 반파장의 짝수배라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공부하시고요. 일단 지금 강의까지 들으셨을 때 11강 진앙 강의와 이 강의를 정확히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야 여러분들이 비역학에서 정말 틀리면 안 되는 파동 파트를 안 틀리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11강, 12강에 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이어서 13강 강의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